이 이야기는 청나라의 마지막 공주인 진모유의 일대기를 그린 이야기로 그녀가 태어나 2014년 5월 마지막 눈을 감을 때까지 겪었던 이야기를 담아봤습니다. 진모유는 1918년 9월 14일 북경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청나라의 마지막 황제인 푸유의 이복 동생 자이펑의 딸이었는데 네 번째 후궁의 17번째 딸이었습니다. 후궁들은 족보도 없는 천한 신분들이 아니라 모두 귀족 출신의 딸들이었는데 진이모의 어머니 또한 청나라 귀족 출신의 아주 유명한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자이펑은 청나라 황족인 아이신조러 가문의 일원으로 청나라 11대 황제인 도광제의 증손자였습니다. 그녀는 정부인의 딸이 아닌 첩의 딸로 아버지가 궁에서 쫓겨나며 돌아가시기 직전인 1951년까지 순탄치 못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1911년 신의 혁명이 발발하며 청나라의 통치는 막을 내리게 되었고 이 혁명은 청나라의 썩어빠진 부패와 무능력한 정권이 국민들의 불만을 폭발하게 만든 결과였습니다. 1911년 10월 10일 우창에서 시작된 신의 혁명은 청나라의 멸망을 결정짓는 계기가 되었는데 이 혁명은 순원이 이끄는 중국 동맹회와 같은 혁명단체에서 주도한 혁명이었습니다. 신의 혁명의 영향으로 1912년 2월 12일 청나라의 마지막 황제 푸이가 퇴위하면서 청나라는 공식적으로 멸망하고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되었습니다. 1912년 청나라가 멸망한 후 자이펑은 공주가 아닌 일반적인 평민으로 전락했는데 진모유가 태어났을 당시 청나라 황실은 자금성에서 추방당했고 황실과 신하들은 살기 위해 도망치기 바빴습니다. 그녀의 아버지 또한 겨울이면 춥고 척박한 중국 북동부 쪽 만주 벌판으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청나라가 멸망한 지 6년 후인 1918년에 태어나 정치적, 경제적 도움을 받지 못하면서 생활에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청이 멸망은 했으나 그래도 명색이 황족이었기 때문에 평민처럼 일하고 먹고 사는 것을 해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황실의 전통을 이어야 한다는 명목으로 전통적인 황실의 예절과 문화, 역사 등의 교육을 받았는데 어린 나이에 황실의 예절 교육을 받는다는 것은 보통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그녀에게는 다른 황제의 딸들처럼 공주라는 호칭이 붙지 않고 개개, 거거라는 호칭이 붙었는데 개개는 황실의 측실, 즉 첩의 자식을 일컫는 호칭으로 불렸습니다. 공주는 황제의 정녀, 정실 부인의 딸, 즉 황실의 정식 딸에게 붙여지는 호칭인 반면 거거는 황족, 측실에서 붙여지는 호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황실에서 그녀가 받았을 스트레스가 얼마나 심했을지 짐작이 가는 대목입니다. 배가 고파 그녀 스스로 주방에서 요리를 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외출할 때도 집안에 있을 때도 그녀의 일생활은 항상 유모에 감시하에 철저하게 통제되었습니다. 청이 멸하고 다른 나라의 문명이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바로 신문화운동이었습니다. 신문화운동은 1915년에서 1920년대에 중국 근대사에서 아주 중요한 사상적, 문화적,
변혁 운동이었는데 기존의 중국 문화에서는 여성이 정치에 참여하거나 사회적인 지위, 경제적인 사업 분야에 발도 들여놓을 수 없었으나 이런 전통 사상을 비판하고 파괴하고자 하는 운동이었습니다. 천한 신부는 신분 때문에 노예로 살아야 하고 부모의 영향으로 신분을 벗어나지 못하는 썩어빠진 사회를 민주주의로 바꾸기 위한 운동이었습니다. 우연히 접한 신문화운동은 진모유의 사상을 바꿔놓으며 변화되어가는 문화 속의 독특한 정체성을 형성하게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신부는 황실의 후예이며 공주라는 이유로 유교 사상을 배우고 황실의 전통을 지키기 위한 가치관을 배우고 있어 그런 전통 문화를 버리고 새로운 문화를 배운다는 것이 적지 않은 갈등을 일으켰습니다. 청나라의 황실이 지금도 건재하고 황족의 대우를 받고 있다면 과연 이런 갈등을 가질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하지만 그녀는 현재 자신이 처한 억압된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신분화운동은 한마디로 서민이 고통스러워하는 중국 문화를 버리고 서구 문화를 배워 과학적이고 민주적인 국가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보자는 혁명이어서 신분화운동을 접할수록 억압된 환경에서 벗어나고 싶은 그녀에게 아주 절실한 문화였습니다. 신분화운동은 개인이 맡은 사회적 책임과 공동체의식을 강조했는데 그것은 귀족이든 황족이든 천민이든 모두 평등하게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었습니다. 그러나 훗날 이 혁명은 중화민국 정부를 수립하고 현재의 중국 정부가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원하던 평등하고 신분의 자유는 얻게 되었으나 진정한 민주주의의 성과는 얻지 못했습니다. 1929년 당시 11살이던 진모이는 아버지의 영향으로 일본 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일본에서 유학을 시작한 그녀는 일본의 발전된 도시를 접한 후 그동안 중국은 얼마나 억압되고 세상과 단절된 생활을 하고 있었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일본에서 유학 중이던 그녀는 1937년 마르코폴로 탈의 사건이라는 아주 충격적인 사건을 접한 후 일본 유학을 중단하고 베이징으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1937년 발생한 마르코폴로 탈의 사건이란 일명 77 사건으로도 불리는데 마르코폴로 다리는 베이징의 남서쪽 교회와 영정강을 사이에 두고 연결된 다리로 1192년에 완공된 다리였습니다. 다리의 길이는 약 266m로 485개의 돌사자가 새겨져 있는 이 다리는 당시에 마르코폴로가 다리를 보더니 아주 견고하게 찌어졌다며 붙여진 이름이었습니다. 이 내용은 그가 동방견문록에 이 다리를 묘사하면서 유명해지게 되었습니다. 1937년 7월 7일 오후 10시 40분 허베이성 완핀형 다리 아래 주둔 중이던 일본군은 군사훈련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들려온 총성에 시무라 키구지로라라는 군인이 실종되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일본군은 실종된 군인을 찾기 위해 완핀형에 들어가 수색할 것을 요구했지만 중국군 29사단은 이를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일본군과 중국국민혁명군 제29사단이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면서 마르코폴로 다리를 점령하기 위해 전투가 시작되어 일본군 공격이 시작되었고 그들의 포격에 중국군 29사단이 전멸하다시피 하면서 중일전쟁이 본격적으로 발발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영향으로 진모이는
더 이상 일본 유학 생활을 지속하는 것이 위험할 것 같다는 판단을 하고 북경으로 돌아가야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녀는 북경으로 돌아온 후 가족에게 말하지 않고 일자리를 구해야 했습니다. 1949년 중국 정부가 건국되고 그녀는 더 이상 황족이 아닌 일반 시민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집 한 채 없이 북경에서 생활해야 했던 그녀는 끼니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에서 가지고 온 가죽 자켓과 고가의 옷들을 헐값에 팔아야만 했습니다. 그녀는 세탁소에서 빨래를 하는 일로 돈을 벌어 끼니를 해결했고 저녁에는 레스토랑에 가서 서빙 일을 하며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모든 것을 혼자 해결해야 했던 그녀는 그 뒤로도 뜨개질로 스웨터를 만들어 판매하는가 하면 백화점 점원으로 식당 설거지며 허드레 일을 하며 살아갔습니다. 1952년 그녀는 악착같이 모은 돈과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친척이 보내준 돈으로 진모유라는 조그만 서양식 식당을 열었는데 중국인들에게 익숙하지 못한 그의 서양식 사업은 처참하게 망했습니다. 그리고 스촨성 식당으로 다시 개업한 그녀는 천천히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성실한 그녀를 눈여겨보았던 지인은 그녀에게 마완리라는 남성을 소개시켜 주었는데 그는 새와 꽃을 그리는 화가였습니다. 그림을 그려 팔아먹고 사는 직업이라 그렇게 많은 돈을 벌 수는 없었지만 얼마 후 두 사람은 결혼했습니다. 마완리에게는 아픈 상처가 있었는데 사실 그는 진모유와 혼인하는 것이 첫 번째 결혼이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 아내는 출산 중 과다출혈로 사망했고 두 번째 아내는 성격 차이로 이혼하고 말았습니다. 진모유가 마완리를 소개받았을 당시 화가라는 그는 한 사람이 누울 만한 크기도 안 되는 아주 조그만 방 한 칸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는데 잡다한 물건들이 많아 완성된 그림을 세워둘 공간도 없을 정도로 힘든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단칸방에서 은둔 생활하며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고 이 세상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그때 진모유는 지인으로부터 아주 그림 그리는데 능력 있고 성실한 사람인데 인연이 없어 고통스럽게 산다는 소리를 듣고 찾아가 마완리에게 그럼 그림 그릴 공간과 먹을 것을 제공해 줄 테니 같이 지내자고 해 두 사람이 같이 살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 아이도 낳고 평생을 행복하게 살 생각을 하니 너무 기뻤습니다. 그러나 행복도 잠시 그녀의 인생을 뿌리채 뽑아내는 사건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1958년 2월 5일 집에서 쉬고 있던 진모유는 현관에서 소란스러운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는데 인민군 복장에 빨간색 완장을 팔에 차고 들어온 사람들이 집 안으로 들어와 다짜고짜 진모유를 끌고 나갔습니다. 진모유는 공산당에게 끌려간 후 15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그의 죄목은 바로 황족이었습니다. 수황제의 딸이자 일본에 살면서 중국 정보를 일본에 제공하다 적발되어 구속된 가와시마 요시코의 진술로 진모유의 신분을 알 수 있게 되었고 일본에서 그녀에게 돈을 보내준 요시코의 진술로 진모유의 행방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진모유는 문화혁명이 시작되자 심각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마오쩌둥이 주도한 이 혁명은 구습과
반동적 요소를 척결한다는 명목하에 수많은 사람을 처형하며 감옥에 수감시켰습니다. 진모인은 황실의 후예라는 신분을 가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표적이 되어 감옥에서 15년을 살다 나와야만 했습니다. 봉건주의의 잔재로 낙인 찍힌 황실의 후예들은 반동적 요소로 간주되어 모두 감옥에 수감되었는데, 그녀도 수감되는 과정에서 수많은 군중 앞에서 인민재판을 받아야 했고, 구속된 후에도 성적, 인간적으로 가혹하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황족과 연루된 사람을 말하라며 구타를 당하다 허리를 다친 그녀는 고동이 불편해졌고, 남편 마완리를 연루시키려는 공산당에게 남편을 끌어들이지 않기 위해 옥중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남편과도 이혼하고 허리 통증으로 고통받던 그녀는 고통을 잊으려 담배를 피워 하루 종일 탁한 연기 속에 숨어 지내야만 했습니다. 1973년 감옥에서 풀려난 그녀는 허리 불구에 골초가 되어 있어 순탄한 생활을 기대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다친 허리로 천진 차덴 농장에서 노동자로 일하며 생활했는데, 그녀는 자신보다 큰 삽을 들고 사과나무 아래 얼어붙은 땅을 파내는 일을 해야 했으며, 손바닥에서 피가 나고 허리에 고름이 고여 있었지만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할 수 없었습니다. 행여나 자신의 신분과 엮여 또 다른 형벌이라도 받는 날에는 감옥으로 돌아가거나 이곳을 떠나야 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운명의 장난인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기회인지는 알 수 없었으나 그녀에게 사랑이 다가왔습니다. 상해 출신의 배운 것 없다는 시우웨이라는 남자를 농장에서 만난 그녀는 자신의 지난 과거를 모두 털어놓으며 감당할 수 있는 사랑이라면 기꺼이 받아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두 사람은 동료들의 도움으로 농장에서 간단하게 결혼식을 올리며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1976년 진모인은 남편과 함께 상해에 있는 남편 친척집에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 저녁마다 아내가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모습을 기억해 두었던 남편은 그녀의 정확한 건강 상태를 알고 싶어 상해 병원에 진찰을 받으러 갔습니다. 그러나 엑스레이 촬영을 마친 그는 의사로부터 충격적인 설명을 듣게 되었습니다. 척추뼈 9개가 골마 손상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척추뼈는 이미 틀어지기 시작한 단계에 접어들었고 더 이상 힘든 일은 삼가해야 한다는 진찰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어쩔 수 없이 농장일을 그만두고 집에서 치료를 하려 했으나 가진 것이 없어 치료는 고사하고 끼니조차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한 통의 편지를 작성했습니다. 1979년 진모인은 정성껏 작성한 편지를 덩샤오핑에게 보내 당신들이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만들어 놓았으니 대가로 일자리를 내놓으라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나는 더 이상 거동을 할 수 없어 육체적인 노동은 할 수 없으니 정신적인 노동을 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마련해 주세요. 라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러자 얼마 후 답신이 왔습니다. 1992년 초 진모이 부부는 정부에서 마련해준 북경의 조그만 건물에 그동안 모아두었던 돈을 가지고 학용품을 구매해 사랑의 어린이 일본어 교실이라는 조그만 학교를 차렸습니다. 세심하고 성실하게 아이들을 대한다는 소문이 나면서 1996년 5월 호베이성 랑팡시 개발구에 아이산 일본어
교육학교가 설립되었습니다. 그녀는 학교 인근에 집을 마련해 남은 여생을 그곳에서 교육자로 살았습니다. 2007년 1월 19일, 그녀는 로이는 약속했다는 책을 출판했고 88세의 청나라 마지막 공주라는 책을 내놓았습니다. 2014년 5월 26일, 진모이는 95세의 나이로 베이징 병원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했습니다. 킬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좋아요와 구독으로 표현해보세요. 킬리였습니다.